오늘 또 해야 할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야기를 해야 할 포인트. 미국 민주당 상원에서 임시 예결안에 대한 표결이 오늘 진행이 되는데요. 자, 이 부분에 대한 뉴스 예비님 간략하게 전해주시죠. 네, 아무래도 지금 9월 30일 예산안 협상이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임시 예산안이라도 좀 통과시켜야 한다, 이런 강한 의지가 반영이 된 것 같은데요. 우선 셧다운 사태를 막기 위한 미국 의회 임시 예산안이 이르면 오늘 중에 처리될 계획입니다. CNBC는 현지 시간 29일 미국 민주당이 셧다운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12월까지 정부 예산을 다루는 임시 예산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공화당을 협상 테이블로 부르기 위해 이번 예산안에는 부채 한도 관련 법안이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미국은 연방정부의 업무 정지, 즉 셧다운 위기에 있습니다. 민주당이 오늘 발의하고 표결할 예정인 임시 예산안이 30일까지 자정을 통과하지 않을 경우 10월 1일부터 셧다운이 시작되는 건데요. 이를 두고 제닛 옐런 재무부 장관은 셧다운 사태는 국가 경제를 무너뜨릴 것이라면서 파괴적인 재앙이 찾아올 거다라고 어제 경고한 바 있죠. 사실 민주당과 공화당은 그동안 셧다운 및 디폴트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물밑 협상을 꾸준히 벌여왔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법안 등 바이든 행정부의 핵심 사업을 단독으로 통과시켜서 공화당의 반대를 사왔었는데요. 이를 이유로 공화당 측은 셧다운 방지를 위한 임시 예산안에서 부채 한도 상향안이 같이 묶일 경우 법안 통과를 반대할 것이라고 예고한 상태입니다. 이를 의식했는지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오늘 임시 예산안에 대한 새로운 입장을 밝혔습니다. 슈머는 당초 임시 예산안과 부채 한도 상향 법안을 같이 통과시킬 예정이었지만 10월 1일부터 시작되는 셧다운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타협을 벌였다고 전했는데요. 현재 의회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지만 지금 국민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셧다운 방지라면서 공화당과의 협상 이후 법안이 빠르게 통과될 경우 이르면 내일 자정 전에 바이든 대통령과의 서명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시장 관계자들은 셧다운 사태뿐만 아니라 채무 불이행, 즉 디폴트 사태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국가부채 무려 28조 7,800억 달러 수준인데 이 셧다운 사태뿐만 아니라 채무 불이행, 안 그래도 지금 증시가 좀 불안한 요인들이 많다 보니까 하루빨리 이 불확실성들이 좀 빨리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들이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 또 두 전문가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네. 자, 우리 예빈님께서 또 해당 뉴스 브리핑을 잘 전해주셨습니다. 민주공화 양당의 지금 시점에서는 굉장히 좀 첨예한 대립이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민주당 상원 임시 예결안부터 일단 진행을 하면서 공화당 의원들을 협상 테이블로 좀 더 끌어내려는 민주당의 보관이 좀 보이는 것 같긴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두 전문가는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지 들어보죠. 자, 먼저 선영님. 네. 네. 임시 예결안은 뭐 표결해갖고 통과가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시는지요? 통과되겠죠. 사실 지금 이미 좀 며칠 끌어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마 두 가지를 한꺼번에 다 표결하지 못한 이유는 이제 아무래도 공화당의 반발 때문인 이유가 좀 큰 것 같고요. 일단 임시 예결안 표결이 먼저 진행이 된다라고 하긴 하지만 모르겠습니다. 일단 더 이상 끌 이유가 없지 않을까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크게 생각을 안 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기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딱히 미국에서 이제 셧다운 관련 이런 이슈에 대해서는 어차피 뭐 끝날 문제인데 앞에서 뭐 제가 설명드린 기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별로 저는 크게 신경을 안 쓰고 있어가지고 그냥 그렇구나 정도로 그냥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볍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저는. 네. 결국 이제 셧다운과 관련된 문제라든지 채무 불이행, 또 디폴트와 관련된 부분은 그렇게까지 갈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기존의 입장 다시 한번 좀 확인할 수 있었고요. 자, 부영님. 예. 민주당 상원의 이 임시예결안 오늘 표결되는 부분, 이것이 갖고 있는 함의, 다시 말해서 이제 부채 상한과 관련된 유예 협상과 이것을 같이 가느냐 분리하느냐, 이런 얘기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지 않겠습니까? 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요걸 한번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예, 어쨌든 뭐 임시 예산안을 표결해서 이걸 통과시키게 되면 일단은 부채 한도 유예에 대한 부분은 더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돈을 일시적으로 쓸 수 있게 되면 한숨 돌린 거잖아요. 요만큼 좀 풀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공화당 측에서는 당연히 더 세게 나올 수 있는 명분이 되고
또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이거를 통과 안 시키게 되면은 또 행정부를 운영한다든지 임시적으로 이제 또 병목 현상이 여기서도 또 발생을 하죠. 그러니까는 이게 사실은 한 번에 다 처리하면은 참 좋지만 그러기에는 반발이 엄청 크고 그렇다고 나눠서 가자니 이거를 이런 이제 아젠다 몇 개 묶어 있는 거를 어디에서 자르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뒤에서의 수싸움이 굉장히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좀 편하게 가면 민주당 입장에서 뒤에서 굉장히 좀 힘들어지는 거고 앞에서 조금 힘들게 가면 뒤에서 조금 편해지는 건데 공화당 입장에서는 또 반대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 이런 임시 예산안 같은 긴급하게 하는 부분은 이제 행정부에서도 좀 부담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통과될 가능성이 이제 높다고 보는데 어쨌든 이게 통과되면은 뒤에 부분들에 대해서는 통과가 안 된다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서로 원하는 것들을 끌어내기 위해서 더 첨예하게 대립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되면 또 이게 채권 시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불안감 고조되는 요인들이 발생해서 어저께도 제가 좀 말씀드렸는데 이제 빅스 지수가 급등을 하는 그 텀을 보시면 그 낙폭은 분명히 그 진폭은 줄어들었지만 빈도는 굉장히 점점 촘촘하게 빨라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현상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사실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지는 시장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저는 요것들을 저희가 좀 예의주시하면서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시장이 이렇게 반응하는구나라는 것도 좀 뭐 관전하는 의미로 좀 봐도 공부도 많이 되고 재미있는 포인트라고 좀 생각이. 좋습니다.